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끼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노래가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나는 문어 그러면 갑자기 아이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꿈을 꾸는 문어 이러면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노래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사를 좀 찾아봤더니 사실 이제 외로운 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좀 논외로 치더라도 중간에 가사를 보면 높은 산에 가면 초록색 문어, 장미꽃에 가면 빨간색 문어, 커피 마시면 진갈색 문어 이렇게 그 문어가 가는 곳에 따라서 또 먹는 것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꼭 사람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냥 아주 쉽게는 애기들 그 이유식이나 유아식 같은 거 먹이잖아요. 그럴 때 변으로 그날 뭐 먹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첫째 때 생각해 보면 변이 붉은색이 나온 거예요. 그 붉은 변 나오면은 큰일 났다. 뭐 어딘가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랬는데 사실 소아과도 찾아갔어요. 아이가 변을 봤는데 빨간색이에요. 피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갔더니 선생님이 막 웃으시더니 어제 뭐 먹었냐고 그래서 어제 토마토 먹였다고 그랬더니 그 토마토라고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도 한참 그게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좀 성공한 삶을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꿈도 꾸고 매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가르쳐 주는데 또 이것저것 시도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도 주로 보는 영상들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는 영상이나 책들이 내가 생각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거기서 봤던 이야기들, 봤던 내용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한 잔 슈가쌤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나가고 그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셨다고 소문으로 네. 들었는데요. 네,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지인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그 선생님 방송 나올 때 그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곰이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설마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영광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을까요? 네, 오늘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해보기에 좋은 책으로 하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곰의 이름은 눈보라입니다. 하얗고 빛나는 털을 가진 눈보라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태어났습니다.
빙하가 충분히 얼지 않아 사냥을 나가지 못하는 눈보라는 배가 많이 고파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그때 얼룩무늬곰이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사랑받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북극곰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쫓아내거나 심지어 총뿌리를 겨누기도 하며 싫어했습니다. 왜들 호들갑이냐, 이 꼬맹이들아. 아저씨, 저쪽 보세요. 저쪽에 뭐가 있다고? 우리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판다가 나타났다고요. 내가 보기엔 북극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북극곰한테 어떻게 검은 털이 있어요. 저건 판다라고요. 그것도 아주 귀여운 판다라고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북극곰 같은데. 판다가 내 손을 핥았어. 너무 귀여워. 눈보라는 사람들이 나눠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진 속 곰 따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흙을 몸에 발랐을 뿐인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인간들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판다가 참 복스럽게도 먹네. 이 판다가 마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요. 입구에 커다란 동상도 세우고. 그럼 우리 마을은 관광명소로 돈을 아주 많이 벌 거예요. 아유, 그나저나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눈보라를 내쫓았습니다. 눈보라는 얼굴과 몸에 바른 흙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달아났고 사냥꾼이 쏘는 총소리까지 귀를 스쳐서 겁에 질려 더 빨리 달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건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네, 이야기 듣고 우리 백정 총 맞은 것처럼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곡도 슈가쌤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슬픈 내용 같은데 이 곡 총 쏘는 소리에 도망간 곰 보고 이 노래 떠올리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모기에 이어서 곡 선정에 진짜 고르는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책 제목이 뭔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강경수 작가님의 눈보라라는 책 제목이었거든요. 아, 같은 작가님이세요? 네네. 아. 제가 지난번 가지고 왔던 꽃을 선물할게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어서 그 다음에 이 작가분에 대해서 관심을 네. 좀 갖다 보니까 이 책도 좀 좋은 책이라서 같이 아이들과도 나누고 또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줄거리가 대충 북극곰이 마을에 내려와서 그 네네.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네. 거기서 사랑받는 자기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네. 사랑받는 곰의 사진을 보고 나도 그쵸. 얘처럼 얼룩달룩 판다처럼 예쁘게 꾸며서 사랑을 받아야겠다.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다가 결국 들통나서 네. 쫓겨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소리극으로도 그죠?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북극곰이 나오죠. 네. 또 사람들의 모순적인 면도 이제 함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저는 이 눈보라라는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곰 이름인데. 네네.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눈보라가 치던 날에 눈보라가 태어났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야, 이 이름이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눈보라래.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웃으면서 그럼 자기는 어버이라고 이름을 해야겠대요. 버이야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그게 저희 아이가 이제 5월 8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는 어버이라 이름이 어버이라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됐지만 이제 이 작가님이 그 눈보라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도 이제 눈보라로 돌아간다는 걸로 처음과 끝을 그렇게 매듭 짓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그냥 신기하다고 이러고 말았는데 또 깊은 뜻이 있네요.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곰이 북극곰 하면은 저희가 이제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환경적인 공익 광고에서도 그렇고 환경 오염이나 뭐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어떤 대표적인 상징물처럼 꼭 북극곰이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북극이 녹으면서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다. 뭐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이 책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보라가 왜 마을까지 내려왔을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은 뭐 왜 내려왔는지 정도는 이해를 해요. 뭐 요즘 어디서든지 아이들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뭐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어서 그거 빼서 수술을 해서 돌려보냈다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아봤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봤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또 엉뚱한 얘기로 튀었던 거는 북극곰 하면은 되게 북극 어딘가에 살고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저희가 좀 인접해 있는 거라고 느끼니까 저희 아이는 내려오는데 되게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거리적인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바다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사실 북극에도 사람도 사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좀 나눠봤어요. 그래? 힘들었을 것 같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점인데요. 이게 책 표지에 보면은 이 그림책 표지에 보면은 북극곰 뒷모습이 나와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엉덩이와 얄쌍한 그 뒷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표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을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팬더곰이 사랑받는 그런 사진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스토리죠. 북극곰은 진짜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왜 아이는 이런 걸 물어봤죠. 또 아이 시선에서는 사람들이 북극곰한테 막 돌을 던지고 이제 총뿌리까지 겨누는 사냥꾼 아저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엄마 근데 왜 북극곰을 싫어해?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막 동물원 가서 먹이주기 체험을 하려고 저도 궁금해요. 네. 왜 싫어해? 근데 저는 그러세요? 궁금하세요?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오히려 싫어하지. 저는 이제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싫어하지. 왠지 오면은 위협적일 것 같고 너무 마을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막 쓰레기통도 뒤졌지만 막 시설물 파괴도 할 것 같고 막 자연도 막 쓰레기 막 이렇게 어지럽혀 놓을 것 같고 그래서 싫어하지 이렇게 제가 이제 답을 정해놓고 생각했더라고요. 와 저는 그 부분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아니 북극곰이 되게 쓰레기통 뒤지면서 되게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시설물 파괴와 쓰레기를 그 헤집어서 어지럽히는 나쁜 존재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 동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만 딱 생각을 하고선 아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 하면서 왜 사람들이 마을에서 북극곰을 만나면 무서울 것 같잖아 이러면서 엄마 생각을 막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가끔 동네에 멧돼지 출몰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렇게 총으로 쏴서라도 되게 쫓아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인데 북극곰은 되게 이미지가 되게 귀엽고 하얗고 예쁘게 생기고 이런 느낌인데 저 아이의 의문이 저도 참 공감이 가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도 보면은 칸타곰은 검은색 털이 있고 북극곰은 그냥 하얀색 털일 뿐이고 그냥 같은 곰인데 왜 북극곰을 싫어할까? 그러니까 아이 시선에서도 작가님이 담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북극곰을 만났어. 너 무슨 먹이를 주고 싶어?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무슨 대답이 나올까? 재미있게. 고기를 주고 싶대요. 고기를. 곰이 고기를 먹을까?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동심을 자꾸 파괴하고 있어. 고기를 좋아하지.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물고기를 줘야겠다. 거기서 이제 곰이 이렇게 북극에서도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떠올랐나 봐요. 물고기를 줘야겠다. 그래. 그래. 그럼 물고기 어떻게 해서 줄 거야? 마트에 가서 사서 줄 거야? 이러면서 막 엉뚱한 질문 계속 하면서 막 얘기하고. 네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었죠. 좀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눈보라라는 이 북극곰이 눈보라 속으로 이제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보면서는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이러면은 다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을 것 같아서 되게 큰 애가 그렇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슬프고 좀 무겁게 그렇게 끝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근데 이제 막내 아이는 그냥 뭐 다른 동네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다. 그거 너무 좋다. 그 결말 괜찮은데요? 네, 너무 좀 비관적으로 슬프게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히려 아이의 그런 생각에 박수를 쳐줬어요. 네. 근데 진짜 어디로 갔을까요? 총을 일단 총이 귓가를 스쳐서 얘가 어딘가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저는 다시 태어난 곳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정말요? 그럼 또 굶어 죽으려나요? 그쪽에 가면? 근데 사실 책은 그렇잖아요. 100명의 독자가 있어도 그 맞아요. 독자가 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작가 선생님이 표현하시기에 그 열린 마무리로 독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냥 두셨다는데 실제적으로 이 작가 선생님의 메시지를 들어봤더니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눈보라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는 장면을 보통 독자들이 뭐 슬프게나 가라앉게만 받아들인다는 그 한계가 아니라 눈보라가 다시 눈보라 속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 마무리에는 눈이 펑펑 내리는 장면을 2장이 연거푸 나와요. 아무런 내용 없이. 네네네. 눈보라라는 그 북극곰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장면이 2장의 연거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서글프게만 어른들 시선에서는 받아들였었는데 그거는 북극으로 다시 이게 좀 북극에 다시 눈이 그렇게 펑펑 내리는 네. 그래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담고 싶으셨다고 해요. 와. 저는 이 선생님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그렇잖아요. 북극에 다시 그렇게 펑펑 내리는 눈 속으로 북극곰이 갔으면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총뿌리를 겨누면서 그래요. 이제 얘가 사람들한테 혼쭐이 났으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희망적으로 본다면 북극에 다시 눈이 펑펑 내려서 기후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먹고 그렇죠, 살고 그렇죠. 되니까. 네, 와. 마을 사람들한테 다시 오지 않아도 돼요, 영원히.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진짜 좋은 결말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작가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네. 역시 그 작가님의 의도도 책을 읽으면서 뭐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도도 한번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눈보라인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고 또 마지막에 마무리도 눈보라로 마치고 싶으셨다고는 하는데 그 메시지가 희망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다는 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네요. 근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우리 듣고 갈까요? 네네. 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
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었습니다. 이게 그 눈보라가 도망가면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간 것 같은 네, 그런 의미로 또 곡을 고르신 거죠? 연상이 되네요. 연상이 돼요. 오늘 곡이 이야기와 쭉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봤는데 그 아까 좀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북극곰을 이렇게 총으로 쏘고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쫓아내려고 하고 이랬는데 네. 사실 판다곰도 곰이잖아요. 네, 북극곰도 맞아요. 곰이고요. 네, 네. 왜 근데 사람들이 판다곰은 막 사랑하고 예뻐하고 우리 마을에 뭐 판다곰이 왔어요. 뭐 이렇게 좋아하면서 환영하면서 북극곰은 이렇게 막 쫓아내려고 하고 위협적으로 그러니까요. 느꼈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곰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판다가 더 귀여워 보인다? 이걸로만 메시지를 갖고 있기에는 좀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북극곰과 판다곰 사이에 그 사람들의 뭐 시선의 차이, 그래서 애정의 차이, 왜 똑같은 곰인데 판다곰만 더 사랑을 사람들한테 받는 것인가에 대한 애정의 차이,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소리극에서도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북극곰이 판다곰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마을에 나타났을 때 마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 막 동상을 세우자, 그러면서 관광 명소가 되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 거다. 이제 이런 마을 사람들의 대화가 사실은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 판다를 사람들이 순순히 사랑하는 감정으로, 예뻐해주는 감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사람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매개체로 이 판다곰을 넣으셨다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막 관광명소, 돈, 이런 상업화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곰을 더 예뻐하고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상 북극곰은 자신의 몸에 흙더미를 얹고 판다곰처럼 보여지면서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먹을 걸 주더라도 왜 그런지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나는 방금 전에 쫓아내려고 했는데 내가 내 몸에 흙더미만 가지고 왔을 뿐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먹이를 주지? 난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너무 그 사랑받는 그 기분만큼은 너무 황홀한 거죠. 네네. 근데 너무 정말 여기에서 진짜 너무 좀 억울한 감정도 사실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곰인데 왜 누구는 예뻐해주고 누구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왜 누구는 예뻐해주고 나는 왜 그래요 이렇게 편애하는 거를처럼 받아들여져서 좀 속상해하고 아이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시선 자체가 일관성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동물을, 그러니까 돈이라는 매개체, 네네. 그리고 어떤 상징성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서 그럴 수 있겠다 정말. 네네. 네, 판다곰 인형도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유명한 곳에서는 진짜로. 그렇죠. 그 생명을 진짜 존중하고 아껴서라기보다는 얘의 어떤 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얘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의 그 욕심, 이윤을 채리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사실. 좀 슬프네요. 북극곰은 그런 게 없었군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 뽀로로. 왜요? 뽀로로의 포비가 북극곰 아닌가요? 맞아요. 되게 귀여운데. 얘는 돋벌이가 안 됐을까요? 그 뽀로로가 더 유명하고 포비는 유명해지지 이 않았나? 마을에서는 뽀로로를 못 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북극곰을 설정을 하는데 그 주변의 인물들이 더 유명해지는 그런 캐릭터가 돼버렸나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원을 없애자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뭐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좀 즐거워지고 정말 동물들을 보면서 신기한 그 마음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좀 크지 않나. 맞아요. 지구는 사실 동물, 식물, 또 우리도 동물의 한 종류잖아요. 인간도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맞아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좀 사람들의 그런 모순적인 시선을 여기서는 좀 다루고 싶으셨다고도 하거든요.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어른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선 자체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는 재미있게만 받아들여져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도 좀 반성해보거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 동물들뿐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 뭐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막내 아이조차도 동물들이 비닐봉지에 있는 뭐를 먹었거나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 같은 게 이제 사가가지고 녹으면은 그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엄마 그거를 먹어서 그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먹는데 맞아요. 그런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고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순환의 계통도 아이도 알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게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쵸. 좀 어른들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당장 나한테 일어날 일은 아닐 거야. 뭐 우리 집 식탁에는 그런 생선이 올라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 지구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하죠. 네, 당장 저희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도 되게 고통받는 곳이 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단지 또 다른 나라 얘기만은 또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올여름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가뭄이, 심한 가뭄이 온다든지 그렇죠. 뭐 네네. 눈이 내리던 곳에 갑자기 햇볕이 쨍쨍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뜨거운 도시였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지 지금 맞아요. 지구가 여러모로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구 보호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책도 그래서 연계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도요. 지금 실제적으로 뭐 제로웨스트 해가지고 그런 샵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맞아요. 아직도 저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에서도 상품을 만들 때 그런 부분 되게 신경 써주면 좋겠고 또 실제적으로 종이 빨대만 사용하는 카페만 가더라도 이곳은 좀 신경 쓰고 좀 배려해주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보면은 제 지인도 굉장히 이 환경 기후 변화 혹은 뭐 제로웨스트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실제적으로 뭐 대나무 칫솔 쓰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시리얼 봉투 있잖아요. 저희 네네. 이제 아이들이 먹는 시리얼 봉투나 대용량 도톰하고 네네 튼튼한 네. 네. 대용량 과자 봉투 같은 경우도 위에 이제 지퍼락까지 다 돼 있으면은 또 두툼하잖아요. 그런 봉투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하는데 그게 냉동실 정리할 때 좀 뭐 새우나 갑각류라고 하죠. 저희 뭐 이렇게 딱딱한 네. 꽃게 꽃게나 같은 새우 거나 같은 새우나 거. 뭐 생선 비린내 같은 거 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좀 통통하고 지퍼백도 있으니까 단단하게 여며서 냉동실 보관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시리얼 봉투에다가 꽃게를 넣어놨는데 네. 아이가 시리얼을 왜 냉동실에 넣어놨어 엄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던 방식이 아니었어가지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가 무슨 시리얼? 하고서 거기 안에 꽃게 있어 이렇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네, 열어보면 알겠지만 조금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사실. 네네네. 저희 이렇게 뭐 내용물 안에 비치는 봉투에다가 뭐 정결하게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주부들 많이 또 신경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닐 줄이기 네. 일환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투명한 봉투에다가 사실 넣으려면요 비닐을 줄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더 정결하게 정리하려면 더 꺼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검정 봉지에 있던 거 투명 봉투로 다 맞아요. 옮겨 담으면서 비닐 봉투 더 늘어나고 그리고 진짜 하루에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중에 대부분이 사실 비닐 봉투가 되게 많던데 맞아요. 그거 진짜 미세 플라스틱으로 엄청 오랜 기간 저 아시죠? 뭐 몇백 년 뭐 썩어 매립하면 몇백 년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 눈보라 책을 저희는 읽긴 했지만 저는 그 뒤로도 이제 아이랑 그 지구 환경 변화하는 거에 대한 책을 연계해서 좀 같이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대. 어떤 이모가 알려줬는데 봉투에다 넣어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비닐봉지에 손을 찔리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너무 좋대. 그렇구나 하면서 엄마 우리 비닐봉지는 안 쓰려고 손 깨끗이 씻고 뭐 이렇게 네. 하잖아. 이렇게 일회용 장갑 안 끼고 하잖아.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름철에 아이한테 간식 갖다 준다고 학교에서 놀고 있는 애한테 간식 갖다 준다고 자두를 막 씻어가지고 물 빠지는 소쿠리 그대로 막 들고 막 이렇게 갖다 줬어요. 비닐 안 쓰려고. 네, 비닐 한참 이렇게 꽂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그러지 못해요. 너무 지키려고 하면은 저도 이제 그때그때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근데 그때는 그 비닐 안 쓰려고 물 빠짐 있는 그 소쿠리를 덜덜덜 들고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먹자 이러면서 그릇 통째로 내놓으니까 저희 아이가 좀 당황해하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엄마 비닐 안 쓰고 싶어서 여기다 가지고 왔다고. 네. 근데 뭐 빨대 이런 것도 사용할 때 한 번씩 좀 생각해보게 하고 맞아. 해요. 우리 일회용품 가능하면 쓰지 말자, 컵에 따라 먹자 이렇게 좀 얘기해주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동물은 사람이랑 다르다. 당장 내가 피해가 없으니까 아직 그게 확 안 와닿는 것도 일단 큰 게 맞아요.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되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떡볶이 같은 거 사 먹을 때 봉지에다가 2겹, 3겹 해서 주시잖아요. 네. 아니면 플라스틱에 이렇게 위에 딱 밀봉해서 주시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스텐통을 들고 갔어요. 반찬통 같은 거 여기 담아달라고. 그러니까 용기 내 세종이라고 한참 그 맞아. 운동했었잖아요. 챌린지 용기 있었어요. 들고 가서 이렇게 네. 받아오는 거 했는데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까먹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받아오는 것도 사실 조금 이렇게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러는 게 아직까지는 쑥스럽고 네, 좀 불편하더라고요. 쑥스럽고 뭐 내가 유별나게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게 네. 살지도 못하는데 좀 너무 오버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 맞아요. 그 용기 내 챌린지 그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생각하고서는 지냈었는데 그 시기에는 길에 돌아다니는 요즘 세종시는 또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회사분들이 점심시간 나가면은 되게 일렬로 그 테이크아웃 컵에 맞아요. 음료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텀블러를 사용하기가 어려울까? 불편할까?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저 입장이라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면서도 사실 그러니까 불편한 거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수한다면 이 60억 인구 한 가지씩만 모아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해도 조금은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그 말에 가슴을 울리네요. 한 명씩 나는 한 가지만 실천을 해도 60억 인구가 정말 그렇게 하면 60억까지가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좀 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뭘 실천할지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좀 할까요? 뭘 실천을 하시겠어요? 비닐봉투에 저는 지금 꽂혀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장 바구니는 요즘 그래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마트 갈 때는 이제 시장 바구니를 제 거 개인적인 거를 소지한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이제 종이 상자에 담아오긴 하는데 비닐봉투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안 주셔도 돼요. 저희 무슨 배달 땡땡 하면은 거기 기본적으로 일회용 수저 젓가락은 안 주셔도 맞아요.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천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멸균 팩에 들어있는 우유나 주스 같은 거를 이제 아이들 간식 때문에 종종 구비해 놓는데 항상 빨대가 옆에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잘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그냥 먹을 버리기도 때 하죠. 거의 대부분을 24케이스가 들어있으면 거의 20개 정도는 빨대가 모일 정도로 그렇게 저는 그런 거 모아서 그냥 그 기업에 돌려주는 걸 해서 네. 실천을 저는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네요. 네, 그렇게 해야지 기업에서도 그 시민들의 그 문화나 사상을 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에서는 생수 하나도 종이팩에 담는 걸 하시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그거 그 라벨즈 없앤 거 그거는 너무나 네, 좋은 되게 방식인데 크게 했었고 이제 팩으로 바뀌었어요. 종이팩으로. 그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되게 많은 기업에서 그 과정을 할 수는 없대요. 실제적으로 종이팩에 담아있는 생수는 단가가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생수보다는 높으니까 근데 이제
땡협에서는 그거를 상품화 해가지고 많이 보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로웨스트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이제 그 업체에 등록을 해서 그 종이팩 생수를 받아 먹는다고. 그거는 TV에서 예능 프로에서도 한번 그렇게 다룬 적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지인이 그걸 먹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먹어봤거든요. 종이팩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훌륭한 방법인데 고려해볼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다른 정말 환경 운동가들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라도 되게 희망적이네요. 네, 깨어있는 생각 정도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빨대 모아서 가난하는 운동 뭐 이런 거는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좀 작은 거 하나 정도는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시면 그 부분까지는 뭐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텀블러 사용하기를 되게 생활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진짜 해서 항상 텀블러 옆에 붙어 있어요. 네네. 이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커피 시킬 때 텀블러를 가져가면 그 컵 보증금을 빼줘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뭐 무슨 커피집은 300원 정도를 덜 받아요. 와 정말요? 이게 커피집마다 조금 그 금액이 다르긴 한데 할인을 해줘서 되게 뭐 환경을 생각해서 한 거지만 이거 좋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하려면은 되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습관처럼 그냥 맞아요. 나가게 되면 아차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습관이 되게 잘 잡히신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텀블러를 옆에 항상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완전 잘 잡히셔서 잘 잡힌 거예요?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한 가지 또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이미 습관으로 잡히셨기 때문에 다른 거 한 가지 공약하세요. 공약. 아니 오늘 이야기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는 게 그림책 이런 걸 보면서 감동도 받지만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뭐 운동가처럼 열성적으로 그렇게 실천하진 못하지만 저도 또한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한테도요. 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책과 또 좋은 이야기들 나눠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나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생각이 바뀐다. 뭐 이렇게 우리 오프닝 멘트에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눠본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른들도 좀 한 번씩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서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한 번씩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룰라의 3, 4 이걸 추천해 주셨는데 저한테 그 추천곡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가사 중에 밝은 미래로 가고 싶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만들어 가요. 어떻게 또 우리 주제와 맞게 또 진짜 곡을 선정하시는 그 센스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인데요. 룰라 3, 4 우리는 듣고 선생님이랑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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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선생님과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다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의 변화를 또 이끌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